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직필직설 주제는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서면 브리핑 코미디 수준. 자, 여러분, 검찰이 드디어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이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4개월여가 흘렀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판사는 이정섭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적시된 내용을 보면은 두 개의 범죄 사실을 적시를 했는데요. 특감반이 있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운영하는 특별감찰반이죠. 특감반에 대한 직권남용, 그 다음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죠. 사실은 그동안 조국 내지는 조국 가족 비리 관련 그 수사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특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하고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 비서관실, 다시 말하면은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로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서도 설명되지 않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느닷없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리죠. 어쨌거나 고위공직자들 이 비리를 확보를 했으면 이 감찰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에 이첩도 하지 않고 금융위에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결정을 했죠. 그리고는 이 결정에 금융위원회가 묻지마 하면서 따르도록 압력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 감찰하고 징계 무마 과정을 보게 되면은 친문 실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유재수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을 했잖아요. 요 안에서 그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 청경덕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 소위 친문 실세 중에 실세라고 꼽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영장 청구서 적시 내용에 친문 인사들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친분을 이유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특히 이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수사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켰다. 뭐 그렇게 해서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은요, 서울 동부지법입니다. 건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할 텐데, 오는 26일 날 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영장실질심사라고 그러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노요. 그래서 내일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검찰은 영장 청구를 법원에 하죠. 그리고 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판사가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제 공무원의 그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사실 검찰선에서도 기소율이 1% 이하일 정도로 되게 증명을 하기가,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구조로 가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옛날에 박근혜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뭐 몇 번에 걸쳐서 청구하고 재청구하고 재청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3번의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검찰에서 검찰 무마 혐의를 두고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하게 됐을까? 검찰 이 판단키로는 아마도 워낙 이 범죄 혐의가 중대 범죄 혐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증에 자신이 있으니까 영장 청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유재수 휴대폰을 통해서 정권 실세 3명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이거 외에도 전략적으로 지금 숨기고 있는 카드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윤석열 검찰에서 전격적인 영장 청구를, 다른 건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원래 그 윤석열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지금 3중 포위를 하다가 요 최근에 또 우리들 병원 이 사건까지 들어가 가지고 4중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오로지 한 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만 가지고 단독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윤석열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면은 전격적으로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워낙 구속영장 전담 판사들이 진보 진영이 많아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법원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또 대법원장 말을 잘 듣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임명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원장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4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했습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수백 명을 보냈는데, 특히 아주 민감한 이런 정치 사안 같은 경우 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울중앙지법하고 동서남북 지방법원에 해서 5개 지방법원에 영장 전담 부장 판사를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있잖아요. 우리법연구회 소속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플러스 동서남북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에 일부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건덕진에 대한 조사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만일에 건덕진이 진보 성향 판사라고 한다면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이 설사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되더라도 재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보강에 보강을 거듭해서 결국은 조국을 구속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 시절에 관련된 것만 해도 지금 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저런 행태로 해서 포위를 해가면서 결국은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국은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중대범죄거든요. 울산시장 하명수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또 우리들 병원 등등 해가지고 지금 버닝썬 해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터져 나올 게. 그러니까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조국은 구속이 된다.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설사 이번 건으로 되건 안 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재차 3차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안 되면은 또 다른 건이 3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행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결국은 조국은 구속을 피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가관이 아닌 게 요즘 언론 출신인 MBC 출신이죠.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대변인이 시원찮으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너무 ABC도 안 돼 있으니까 윤두한이 요즘 보면 이제 총대 메고 서면 브리핑이란 이름으로 생산하는 내용도 보면은 아주 수준이 낮아요. 조국의 전격적인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일일이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아니, 청와대가 대통령을 보필하는 기관인데,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가 중앙부처,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중앙부처 1개 부처에 불과한 법무부, 그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하고 관계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일일이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수준 낮은
서면 브리핑을 생산합니까? 아니, 청와대가 검찰하고 맞대응하는 것도 뭔가 뒤가 구리기 때문에 이렇게 맞대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가 권력의 정점이에요. 검찰은 행정부의 중앙부처,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데 권력이 세기는 세지만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자가 결국은 청와대 아닙니까? 대통령인데 너무 이 검청 이 대립 구도로 가는 것은 맞지도 않아요. 이게 그 정도로 이제 뒤가 구리기 때문에 낱낱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청와대의 격이 많이 추락했다는 이야기고 수준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그 대응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유치해요. 청와대가 일일이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해서. 유재수 인사조치는 정상적인 과정임을 강조를 했고요.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청와대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유재수에 대한 비리 감찰 후에 수사를 의뢰하는 대신에 기관 통보, 그러니까 소속 부처인 그 금융위원회 기관 통보를 해가지고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 민정수석실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한답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왜 필요합니까? 왜 반부패 비서관실이 필요합니까? 왜 특감만이 필요한 거예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을 하는 정점에 있는 기관인데 아니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 감찰 조사를 합니까? 참, 이 윤도한이라는 사람은 이 감찰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ABC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거부를 해가지고 당시에 확인된 비혐의를 그냥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소속기관에 통보를 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 의뢰 여부는 아니면 소속기관에 통보할지 여부는 그렇게 해서 인사조치를 할지 여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참 코미디예요. 그러면서 그런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개입됐다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언론이 근거 없는 의혹 보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참 청와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이나 비서관들 수준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윤도한은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냥 입 다물고 좀 조용히라도 좀 있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입으로서 이렇게 일일이 맞대응하면서 해명을 해야 됩니까? 정말 국격이 떨어지는 그런 행태가 청와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한 거죠 뭐. 자, 여러분 12월 26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